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서 59번 문제서부터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위험물 저장 취급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찾으라는 문제가 여기 있었잖아요. 물론 숫자를 거짓말을 해서 바로 답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봅니다. 1번은 지정 수량을 맞게 얘기를 해놓은 거. 또 그리고 2번은 뭐였죠? 둘 이상 저장 어떤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보관할 때 지정 수량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를 맞게 얘기를 한 건 거 아닙니까? 물론 요거는 60번에서 계산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자세히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임시로 취급 저장하는 거, 이거는 기준은 시도 조례로 다른다. 그래서 기준을 조금 완화해 주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59번에 4번 지문은 숫자를 가지고 틀리게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4번 이게 답인 거 아닙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임시로 저장 취급할 때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할 수 있다. 일종의 특례, 특별히 조금 봐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60일이 아니라 이거를 90일이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틀리게 해놓은 거 59번에 4번 틀려서 답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60번 문제는요. 이거는 앞서 59번에 2번 이거를 응용해서 문제화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어떤 둘 이상 위험물을 동일한 장소에서 보관할 때 그러면 이게 그 위험물마다 지정 수량이 다르다. 그러면 여기 지정 수량 이상인가 아닌가 이거를 판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요령을 여기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봅니다. 일단 볼게요.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 60번에 보시면요. 여기 염소산 염류라는 게 있다. 염소산 염류가 여기 100kg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무기과산화물 50kg. 무기과산화물 이게 50kg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질산 300kg. 질산 300kg를 동일한 장소에서 저장을 한다. 그럴 때 한번 따져봅니다. 일단 염소산 염류 이거는 165 지정 수량이 50kg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모에 50 여기 100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2가 된다. 그리고 여기 무기과산화물은 뭐죠? 이거는 인류에 해당되면서 지정 수량이 50kg예요. 그래서 50분의 50이니까 1이다. 그리고 질산의 경우는 이거는 육류에 해당이 되면서 지정 수량이 300이다. 300분의 300이다. 그러면 1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해 가지고 1 이상이었을 때는 지정 수량 이건 어떤 이게 지정 수량 이상으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뭐였죠? 다 더하면 4다. 1 이상이면 지정 수량에 해당되는데 4니까 이거는 지정 수량에 그 해당되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상에서 정하는 바대로 관리한다. 뭐 그러면서 여기는 몇 배냐는 거를 물어봤으니까 4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61번도 요거와 유사한 얘기를 했잖아요. 뭐 일정한 위험물과 그 수량을 얘기한 다음에요. 어떤 적용 방법에 뭐가 맞냐 물어본 게 바로 여기 관련되는 뭐 그런 얘기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요. 여기 그 내용들을 봅니다. 61번 보시면요. 61번 여기를 봅니다. 61번 한번 내용을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정린이 20kg 있다 그랬죠. 그리고 유황이 30kg라고 얘기를 드렸죠. 30kg.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였죠? 알코올이 100리터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실린더유가 이게 1000리터라고 그랬죠. 알코올과 실린더유 이거는 사류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정린과 유황 이거는 전부 2류에 해당이 된다. 2류에 해당이 되는데 한번 봅니다. 그래서 뭐 지정수량 정린 지정수량은 어땠죠? 이거는 100kg 여기 지정수량이 100kg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봅니다. 100분의 20이죠. 유황도 지정수량이 어땠죠? 유황도 100kg다. 그러다 보니까 100분의 30으로 가져가야 되죠.
알코올은 어땠죠? 지정수량이 알코올의 지정수량은요. 이거는 400리터다. 그러다 보니까 400분의 100이죠. 또 실린더 유의 지정수량은요. 이거는 뭐 되게 많았던 거 아닙니까? 6,000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6,000분의 여기 1,000이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0.2, 요거는 0.3, 그리고 여기는 0.25, 그리고 여기는 조금 계산이 복잡하지만요. 0.166이었다. 이거를 전부 더했을 때 어떻습니까? 0.916이다. 0.916은 1보다 작은 수치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1 이상일 때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적용되죠. 1 미만이다가 보니까 이거는 시도 조례에 따라서 관리한다. 시도 조례에 따라서 관리한다. 그러다 보니까 답이 61번에 3번이 답이었다라고 여러 번 정리를 해봅니다. 이제 그리고 62번 문제 들어갈게요. 제조소 등의 기술 기준 중에서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의 기산점으로 적절하지 못한 거를 찾으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62번 가서 보면요. 여기 봅니다. 여기 볼게요. 여기 이렇게 봅니다. 1번 볼게요. 제조소 등이 설치된 부지 경계선서부터 뭐 일정 거리 이격하고 또 거기 도로 중 항상 이렇게 봅니다. 여기가 부지가 있고 부지가 있다. 이게 제조소 등이 있다. 제조소 등이 있다 그랬을 때요. 그때 이런 거를 우리가 부지 경계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부지 경계선이잖아요. 부지 경계선. 여기 부지 경계선이다. 경계선이고요. 그리고 봅니다. 도로가 만약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는요. 한번 이렇게 봅니다. 여기가 도로가 있죠. 도로 얘기가 나올 때는요. 도로는 도로 중심선을 주로 따진다는 거 아닙니까? 중심선. 여기서부터 일정 거리 이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뭐 부지 중심선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62번에 3번을 봅니다. 3번에 뭐라고 나왔죠? 인접 부지의 중심선? 여기 부지 경계선서부터 따져갖고 하는 거지. 부지의 중심선 하면은요, 이게 굉장히 부지가 폭이 넓을 수도 있잖아요. 이 중간을 따지려는 거 아닙니까? 도로는 중심선의 의미가 있지만 부지는 중심선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62번의 답이 3번이었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63번을 볼게요. 63번 요 얘기는 뭐 비교적 쉬운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제조소 설치할 때 표지하고 게시판에 규격으로서 적정한 것은 63번 규격으로 적정한 것은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요거 규격인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요. 위험물 제조소 같은 거 이런 표시 제조소 규격으로 이거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어떤 한 변은 0.3 이상 다른 한 변은 0.6m 이상 요 크기로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63번의 답이 4번이었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64번 문제를 가시면요. 64번 가시면요. 위험물 제조소에 있어서 위험물 주의사항과 관련되는 게시판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을 찾으라는 얘기. 비교적 요거는 좀 암기할 때 좀 어렵다는 느낌 같은 게 조금 드실 거예요. 64번은요. 그래서 64번 봅니다. 64번에 2번이 틀렸는데 뭐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64번에 여기 2번이 틀려서 답은 답이었는데요. 뭐 나름대로 뭐 다소 뭐 정리를 한번 해본다 그러면요. 64번 이렇게 봅니다. 여기 한번 이렇게 볼게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요. 64번에 2번이 틀렸는데 뭐라고 나왔죠? 인화성 고체 그려놓고 연결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화기주의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화기주의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근데 주의가 아니라 이게 엄금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봅니다. 화기와 관련해서 보면은요. 여기 주의도 있고 엄금이 있다. 뭐가 더 중요도가 높습니까? 엄금이 더 중요도가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여기 가연성 고체 여기 봅니다. 2류에서 보시면요. 여기 가연성 고체에서 하면요. 여기 인화성 고체의 경우에 여기 이렇게 봅니다. 화기주의 인화성 고체와 고체 이거는 화기 엄금으로 다룬다라고 봅니다. 화기 엄금으로 다루고 여기 인화성 고체는
이류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류에 해당되면서 그러면서 여기 지정 수량이 1000kg인데 일단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좀 기계적 암기로 해도 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인화성 고체는 이류에 해당되면서요. 여기 화기 엄금이라는 그런 게시판을 사용을 하는 거지 주의는 아니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해봅니다. 이제 그리고 65번 문제를 가셔서 보시면요. 65번 보시면요. 위험물 시설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찾으라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물론 3번이 틀렸어요. 이거는 논리상 가볍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번 이렇게 봅니다. 위험물 시설에 보면요. 뭔가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만약 그 안에서 폭발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폭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붕이 가벼운 게 좋아요. 차라리 날아가 버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어떤 뭔가 폭발력 이런 게 바깥으로 분출이 되지만 지붕이 무거우면요, 잘 날아가지가 않으면요, 이 충격이 내부에 바로 미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죠? 지붕은 무겁고 두꺼운 철판으로 된 재료를 한다. 바깥으로 폭발력이 못 빠져나가니까 내부의 충격이 더 크게 가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붕은 가벼운 것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63번의 답이 65번의 답이 3번이었다라고 여러분도 정리를 해봅니다. 이제 그리고 66번 문제를 들어가시면요. 66번 문제를 들어가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환기 설비 기준이 아닌 것은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지문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기구 높이가 지붕이 또는 지상 2m로 한다. 급기구는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당 1개 이상으로 한다. 그래서 환기구는 안에 있는 공기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자연 배기 방식에 의한다. 모터라든지 이런 거 사용 안 한다. 그리고 급기구는 뭐라고 얘기를 했죠? 높은 곳에 설치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봅니다. 통상 환기구가 급기구보다 높은 데 설치해요. 급기구는 여기 급기는 낮은 데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4번에 높은 곳에 설치한다 이 얘기 자체가 틀린 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인화 방지망을 설치하는 거는 맞아요. 인화 방지망은 어떤 거냐면요. 가연성 증기는 항상 증기를 발생시킬 때 유류 저장 탱크에서 어떤 외기를 흡입할 때 그때 여기 부분에 달아놓는 일종의 안전망이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합니다. 이제 67번 문제 가시면요. 67번 보시면요. 채광 조명 환기 설비 어디 위험물 제조소에 여기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를 찾으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1번이 틀렸는데 1번 한번 봅니다. 앞에 전단 부분은 맞는 얘기인데 후단 가서 틀렸어요. 전단 부분 어디까지는 맞았죠? 불연 재료로 하고 불에 안 타는 재료 그리고 채광 설비가요. 연소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여기까지는 맞았는데 채광 면적과 관련해서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채광 면적 한번 봅니다. 빛이 한번 여러분 봅니다. 빛이 많이 들어가면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채광 면적은요. 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최소로 하라고 돼 있어요. 최소로 한다. 그러다 보니까 67번에 1번 지문이 틀렸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3번 맞잖아요. 전멸 스위치 이거 출입구 바깥 부분에 설치한다. 왜? 출입구 안쪽에 설치하면은 위험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가 바로 67번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봅니다. 68번에 보시면요. 68번은 지금 정전기와 관련되는 얘기인데요. 정전기는 뭐죠? 전기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어디 고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전기는 위험성이 커진다는 거 아닙니까? 고여 있다가 스파크가 일어나게 하죠. 그 스파크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화재 또는 폭발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는 게 좋다. 그 제거하는 방법으로 접지,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 전기가 땅으로 들어가면 힘을 못 쓰거든요. 또 도체, 통하는 거 물체를 사용한다.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요. 공기를 이온한다. 어떤 이온이라는 거는 가다라는 뜻이라고 보세요. 그래서 공기를 이온화해서 거기 딸려 나가게끔 한다. 맞는 얘기고요. 그렇지만 4번이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4번 뭐라고 나왔죠?
공기 중에서 절대 습도가 70% 이상이 아니라 이게 상대 습도로 해야 돼. 상대 습도가 70% 이상. 습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아무래도 전기가 흐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68번의 답이 4번이었다라고 정리하고요. 또 69번도 정전기 제거 설비와 관련되는 얘기로서 여기 옳지 않은 거 종단 저항을 설치한다. 이거는 그 내용 중에 없잖아요. 이건 자탐 설비 거기 단선 선이 끊어졌는지 안 끊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한 그런 설비 정도이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70번은 뭐 단순하게 수치 정도를 보도록 할게요. 옥내 저장소 저장 창고의 내화 구조는 어떤 불에 잘 견디는 구조의 격벽이 완전히 구획됐을 때 염소산 염류를 저장할 때 창고 바닥 면적은 500제곱미터 이하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500이라는 숫자 뭐 기계적으로 단순하게 좀 암기를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1번도 볼게요. 71번도 지정 과산화물 저장하는 옥내 저장소에서 저장 창고 설치하는 격벽 중간에 막아놓는 벽체 구획 기준은 15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을 한다더라라고 여러분 정리를 해봅니다. 이제 그리고 72번 문제를 가시면요. 72번 보시면요. 보유공지 규제 대상이 되는 위험물로만 연결된 것은 보유공지 이거 적용되는 뭐 그 적용 대상 위험물로만 연결된 것은 그랬는데 항상 요거 할 때는 이거 적용 안 되는 거 요거 하나만 암기하고 있으면은 답은 해결이 돼요. 적용 안 되는 건 뭐죠? 옥내 탱크 저장소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옥내 저장 탱크 저장소가 그렇다. 그러다 보니까 옥내 저장 탱크 저장소 여기 규제 대상이 되는 위험물로만 이루어진 거겠으니까요. 요게 없는 거를 찾아보세요. 그거 없는 거는 72번에 3번만 그게 없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73번도 그렇게 조금 복잡은 하시지만 숫자를 조금 외우셔야 될 그런 내용이 바로 73번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73번 봅니다. 보시면요. 옥내 저장소에 저장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의 양, 지정 수량 20배 이하다. 뭐 암기를 한번 이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74번의 경우는요. 이거는 방유제 용량으로서 맞는 거를 찾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죠? 여기 5개 탱크 저장소 방유제, 5개 탱크 저장소에 방유제 안에 설치되어 있다. 방유제 안에 설치되어 있는 탱크 2기가 있을 때요. 탱크 2기가 있을 때 이때 방유제 용량을 물어본 거 아닙니까? 방유제 용량을 물어봤다. 뭐 여기 여기 방유제 이런 거는 그림을 통해서 그때 한번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여기 5개 탱크 저장소가 있다고 볼게요. 하면서 이렇게 한번 봅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봅니다. 뭐 간막이 뚝이 있다고 한 몇 개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간막이 뚝이 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어디냐면요. 여기 탱크 저장소가 만약 있다고 볼게요. 여기 5개 저장 탱크가 만약 이렇게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뭐 중간에 여기 있어야겠죠. 여기 뭐 중간에 이렇게 간막이 뚝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뭐 여기 각각 이런 게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죠? 이런 거를 우리가 방유제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름 넘치는 거 막는 제방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방유제. 그리고 요게 탱크라고 얘기를 드렸을 때요. 요 점선으로 한 게 간막이 뚝이다. 칸막이 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랬을 때 여기 방유제를 뭐라 했죠? 탱크 저장소에 탱크가 2기 이상이 있을 때 요 방유제 용량은 최대 탱크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최대. 그러다 보니까 74번의 답이 2번이었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합니다. 이제 75번을 가서 한번 보시면요. 75번 보면요. 5개 저장 탱크 물 분무 설비다. 그러면서
보유공지 단축을 한다. 방호 조치를 했을 때, 방호라는 건 뭐죠? 위험을 막는 그런 조치가 돼 있을 때, 그럴 때는 조금 완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완화는 절반, 보유공지 2분의 1 이상이고 최소 3m 이상까지 여기 어떤 완화할 수가 있다. 그게 답이 75번의 1번이었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76번 문제도 뭐 일종의 어떤 거리, 수치 정리하는 그런 문제가 바로 76번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봅니다. 옥내 저장 탱크 저장소에 밸브 없는 통기관. 통기관은 뭐죠? 그 저장 장소 안에다가 위험물도 공기가 조금 통할 필요가 있어요. 그 설치하는 공기 통하게 해주는 어떤 파이프를 우리가 통기관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거를 찾으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바로 틀린 것만 봅니다. 선단의 위치가 계구부라는 건 뭐죠? 어떤 뚫려 있는 구멍, 계구부와 여기 2m 이상 떨어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라 1m 이상이다. 뭐 가볍게 그냥 암기하는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77번 문제 들어가셔서 그 내용 볼게요. 단층이 아닌 건물 1층에 설치된 옥내 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이 무엇냐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단층이 아닌 건물 1층에 설치된 옥내 저장 탱크에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이 뭐냐라고 보면요. 뭐 여기 밑에 해설이 좀 나와 있지만요. 여기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질산의 경우는 여기 뭐 질산의 경우 뭐 그리고 여기는 육류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황린의 경우는 이거는 황린은 여기 좀 오탄한 거를 한번 봅니다. 거기 해설 나와 있는 얘기를 좀 볼게요. 77번에 해설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시면요. 거기 제2류 그래놓고 여기 황린이라고 나왔죠. 황린 그리고 정린 나왔죠. 그런데 이거를 황린을 황화린으로 좀 바꿔주세요. 황린은 삼류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번 하시고 여기서 황린, 황화린도 여기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유황도 가능하고 질산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마그네슘은 이 내용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봅니다. 여기 보면요. 일단 1층에 설치된 옥내 저장 탱크에 설치할 수 없는 거는요. 금속분과 관련되는 거다. 마그네슘, 뭐 철분 이거 다 금속분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77번의 답이 2번이었다라고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78번 문제를 들어갑니다. 78번 문제 가서 한번 보시면요. 78번 문제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요. 옥내 저장 탱크의 탱크 전용실에 있어서 연소 우려가 없는 외벽을 불연 재료로 할 수 있는 위험물의 분류 기준으로 맞는 것은 이거는 기계적으로라도 좀 외워보세요. 인화점 70도씨 이상인 사류 위험물이 그렇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얘기를 가서 한번 보시면요. 그 다음 얘기를 79번 문제 봅니다. 79번과 72번은 서로 유사한 얘기잖아요. 뭐였죠? 주위에 보유공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거. 주위에 보유공지 확보 안 해도 되는 거. 이거 나오면은 뭐라 그랬죠? 옥내 탱크 저장소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옥내 탱크 저장소. 요렇게 답을 고르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80번 문제를 가셨어요. 80번 문제도 숫자를 정리하는 문제가 여기 80번 문제인데요. 봅니다. 지정 수량 100배 이하다. 지하 저장 탱크 둘 이상이 인접했을 때 상호 일정한 간격을 갖긴 가져야 되잖아요. 그 간격이 얼마였죠? 아무 말 없이 물어봤으니까 여기 원칙도 있고 예외도 있어요. 원칙만을 얘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0.5m 이상이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 80번의 답이 3번이었고요. 그리고 81번 내용을 들어가면요. 81번 보시면요. 지하 저장소에 과충전 방지 장치의 경보음 발령 시기 봅니다. 탱크 용량에 일정한 어떤 양이 충만을 했을 때는요. 잘못하면 오버될 수가 있잖아요.
그 기준이 되는 게 뭐였죠? 90%라고 보도록 합니다. 90% 이상, 90%가 찼을 때 경보가 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81번의 답이 4번이고 90%라는 숫자 여러분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82번 문제를 가시면요. 뭐 여기 이렇게 봅니다. 위험물 누설이라는 건 새는 거를 얘기하잖아요. 요걸 방지할 수 있는 특수한 구조로 된 지하 저장 탱크가 있다. 그랬을 때 이때 외면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때 여기 외우시길 바랍니다. 15cm 이상의 콘크리트 피복이라는 거는 입히는 거를 피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수치를 정리하시고요. 또 83번, 84번도 83번과 84번은 유사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답이 되는 숫자를 외워봅니다. 간이 저장 탱크에 설치하는 밸브 없는 통기관 설치 기준. 선단의 높이가 얼마라 그랬죠? 선단의 높이 여기 1.5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83번의 답이 3번이고 83번은 틀린 거를 찾아라 그러고 84번은 맞는 거를 찾으라 그랬는데요. 근데 둘 다 1.5m 이상이 됐어야 되죠. 그래서 83번, 84번은 같이 묶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85번 문제를 가서 한번 볼게요. 85번 보시면요. 간이 저장 탱크 저장소 설치 기준과 관련되는 거를 여기서 했거든요. 간이 탱크 저장소의 저장소 설치 기준을 여기서 얘기했는데요. 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규격이나 용량이 좀 작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뭐였죠? 3개 이하여야 되고요. 요 내용은 좀 암기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의 탱크 용량이 600리터 이하가 돼야 된다. 그리고 주위에 1m 이상의 공지를 둬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일상의 공지를 둬야 된다. 그래서 여기 1번, 2번, 3번은 숫자는 암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4번 통기관의 지름이 20이 아니라 25mm 이상인데 숫자를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답이 4번이었다라고 봅니다. 또 86번 문제를 가시면요. 86번은 뭐였죠? 여기 이동 저장 탱크와 관련되는 그런 얘기였잖아요. 이동 저장 탱크. 이동 저장 탱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탱크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차량을 이용해서 그 탱크를 운반하는 거, 위험물을 운반하는 거, 이게 바로 이동 저장 탱크인데 여기 방파판과 관련되는 거다. 방파판. 여러분 방파판을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지금 이동 저장 탱크롤이 운전을 해서 가다가 보면요. 갑자기 뭐 급정거를 하거나 커브를 돌다가 보면요. 그 안에 있는 위험물이 막 출렁거릴 거 아닙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칸막이판을 방파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방파판의 두께, 요거는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께를 얼마로 했습니까? 1.6mm 이상으로 해야 돼요. 1.6mm 이상으로 한다 하면서 재질은 강철판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0.8mm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86번에 1번이 틀린 얘기였잖아요. 그리고 또 87번을 보면요. 방파판의 면적 합계가 이거는 수직 단면적의 50% 이상으로 한다. 50% 이상으로 한다. 여기 1.6mm 이상. 또 그리고 거기 구획 구분할 때 면적 합계가 방파판 면적 합계가요. 여기 수직 단면의 50% 이상으로 한다. 이런 두 가지 수치 정도는 여러분 정리를 해 보시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얘기를 드려볼게요. 우리는 지금 방파판의 두께만을 얘기했죠. 그런데 이것도 한번 여러분 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어떤 여기 이동 탱크 저장소의 탱크 두께는요. 이거는 3.2mm 이상이 돼야 돼요. 또 그리고 방호틀이라는 것도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방호틀은 여기는 일종의 안전장치로 되어 있는 건데요. 뭐 맨홀이라든지 이런데 정상 부분 안전장치인데 이거는 방호틀의 경우는 2.3mm 이상이 돼야 돼요. 2.3mm 이상이 된다. 요거까지도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88번 보시면요. 방호틀은 뭐죠? 그 탱크 위쪽에 있는 맨홀이라든지요. 뭐 그 안전장치 등을 보호하는 장비다.
이거는 정상 부분 설치 높이, 그거보다 또 높이 설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 이상이죠? 부속 장치보다 50mm 이상 더 높은 위치에 설치해야 된다. 물론 당연히 이 숫자들은 여러분 정리하고 또 암기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문제 가셨어요. 이동 탱크 저장소에 설치하는 펌프 설비 외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방식의 모터 펌프를 설치할 수 있는 위험물. 그러면 봅니다. 아무래도 모터 펌프를 설치하면요, 그 설치해서 작동함으로 인해 가지고 민감한 위험물은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폭발, 화재 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답은 뭐죠? 비인화성 위험물만 가능하지 뭐 다른 어떤 위험물은 안 된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89번의 답이 4번이었고요. 또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봅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모계 저장소의 보유 공지에 관한 기준으로 적절하지 못한 거를 찾으라는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암기도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요 기준이 되는 걸 한번 써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틀린 내용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이제 여기 이 내용은 90번 여기 458페이지에 나와 있는요. 458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 90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뭐 그러면서 봅니다. 이거는 5개 저장소의 보유 공지 기준 하고 봅니다. 5개 저장소의 보유 공지 기준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뭐 그러면서 볼게요. 일단 뭐 이 기준을 보면요, 여기 일단 지정 수량, 뭐 그리고 그 보유 공지 기준. 그래놓고 지정 수량이 10배 이하서부터 시작돼요. 10배 이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10배 초과 20배 이하. 10배 초과입니다. 10배 초과, 그리고 20배 이하.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 20배 초과, 뭐 그리고 그 다음에 50배 이하. 그리고 그 다음에 가시면요, 여기 50배 초과, 그리고 여기 200배 이하. 그리고 그 다음에 200배 초과, 이렇게 구분을 해봅니다. 200배 초과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러면서 뭐서부터 시작되면요, 3서부터 시작해요. 3, 그리고 5, 그리고 9, 그리고 12, 그리고 15m 각각 이렇게 이상 보유 공지를 확보하라. 그러면서 거기 봅니다. 쭉 맞다가 보세요. 2번 볼게요. 20배 초과 50배 이하다. 20배 초과 50배 이하다. 그랬을 때는 9m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5m라 그랬으니까 이 내용 9번에 90번에 2번이 틀린 거 아닙니까? 가끔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시험이 뭐 일부 문제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리고 91번 가서 봅니다. 덩어리 상태의 유황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개 저장소에 2 이상의 경계 표지판을 설치할 때 내부 면적의 합계, 이거는 기계적으로 1000제곱미터 이하다라고 정리를 하십니다. 뭐 그리고 92번 문제 가서 볼게요. 92번 여기서는 뭐가 나왔죠? 여기 보시면요, 천연 안반의 안반 투수 개수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천연 안반의 안반 투수 개수 기준 수치를 물어본 문제가 바로 92번이다. 어떤 안반 투수 개수는 뭐죠? 어떤 어떤 물질이, 어떤 액체가 안반을 투과하는 그런 속도를 나타낸 거예요. 그게 바로 안반 투수 개수고, 그리고 안반 탱크는 아무래도 안반 투수 개수가 일정 이하까지만 돼야지 할 거 아닙니까? 아예 투수가 안 되는 안반은 없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땠죠? 1초당 10만 분의 1m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10만 분의 1m 이하가 돼야 된다. 여기 나와 있는 기준 수치는 꼭 여러분 암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답이 92번에 2번이었다라고 정리를 하고요. 이제 93번 문제를 가시면요, 고정된 주유 설비에 의해서 자동차 항공기 선박의 연료 탱크에 주유하기 위해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여러분이 차 기름을 넣는 장소 보세요. 거기 가면은 고정된 주유 설비에서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뭐 이동되는 설비는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가 주유 취급소라고 한다라고 해서 답을 2번을 하시고요. 그리고 94번과 95번 그리고 98번은 서로 관련성 있는 문제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하나만 풀어보면 다 알 수가 있는 얘기예요. 94번, 95번 그리고 98번 문제까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요. 주유 취급소에서 이런 거를 보셨을 겁니다. 어떤 내용을 보셨냐면요. 위험물 취급, 위험물 거기 주유 취급소라는 표시, 주유 취급소라는 그런 표시, 요거를 보셨을 텐데요.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다. 그러면서 여기 어땠죠? 한쪽은 0.3m 이상, 다른 한 변은 0.6m 이상의 이렇게 각 변의 길이를 한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요 문자와 바탕색을 얘기하면서요. 바탕색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탕색은 황색으로 하고 또 문자는 어떻게 한다고 됐죠? 어떤 문자는 흑색으로 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문자는 흑색으로 한다. 그 왜 이런 색을 합니까? 이렇게 했을 때 눈에 확 띈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탕색은 황색으로 하고 문자는 흑색으로 한다. 그게 바로 94번, 95번 그리고 98번까지 이어지는 그런 문제였다. 그래서 한 문제 가지고 다 한번 정리를 같이 한번 해보고요. 이제 그리고 96번 문제를 갑니다. 96번 이쪽 가서 한번 보시면요. 주유 취급소에 설치하는 고정 주유 설비, 여기가 일정한 거리를 이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맞는 거를 찾으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통상 뭐 2m 이격시키는 게 있고 4m 이격시키는 게 있다. 그래서 봅니다. 여기 각종 경계선 나왔죠. 도로 경계선 그리고 부지 경계선, 도로 경계선, 그리고 부지 경계선. 각각 여기는 4m 이상을 이격을 시키다라고 얘기를 했군요. 4m 이상을 이격시킨다. 그런데 거기 4번 봅니다. 그리고 거기 고정 주유 설비와도 4m 이상을 이격시키는데 건축물의 벽과는 2m 이상을 이격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건축물 벽으로부터는요. 여기서부터는 2m 이상을 이격시키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맞는 거는 96번에 4번 지문만 맞았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97번에 나와 있는 수치도 여러분이 외우셔야 될 그런 수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봅니다. 여기 외우셔야 될 수치가 바로 97번에 나와 있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97번 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 고정된 주유 설비에 의해서 위험물을 자동차 또는 선박 등 연료 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주유 취급소 여기서 보유해야 될 주유 공지, 이거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주유 공지, 이거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너비를 얘기하면요. 너비, 그리고 어떤 여기 길이를 얘기했을 때 15m 그리고 6m 이상을 각각 확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바닥은 콘크리트 바닥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들어갈 게 15m 이상과 6m 이상이다. 그런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차도 갖고 가고 사람도 지나가고 또 주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한다. 답이 97번에 2번이었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합니다. 또 99번에 있는 거는 가볍게 숫자 정리를 해보세요. 주유 취급소 건축물 중 사무실에 설치하는 출입구 문턱의 높이로서 얼마가 확보하라고 그랬죠? 15cm 이상이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인 100번 문제를 봅니다. 주유 취급소에 대해서 어떤 옳지 않은 거를 찾으라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바로 틀리는 거 가서 바로 한번 봅니다. 앞서도 이거와 유사한 문제가 있었는데 100번을 봅니다. 100번에 보시면은 뭐라고 그랬죠? 거기 너비 얼마 이상, 그리고 길이 얼마 이상, 몇 미터 이상, 각각 몇 미터 이상의 그런 공간에다가 여기 바닥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바닥은 콘크리트 포장을 하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바닥은 콘크리트 포장을 한 그런
공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 차도 들어가고 사람도 왔다 갔다 하면서 불편 없이 주유를 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15m와 너비 15m와요. 길이 6m다. 이 수치는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까지 하셔야 될 그런 숫자였다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3번에 있는 숫자는 확보를 하시고요. 그리고 밑에 4번도 봅니다. 고속도로변에 설치된 주유취급소에서는 탱크 용량을 6만 리터까지 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시간에 문제 다 풀어보고 그리고 위험물 시설 설치 변경 일부 내용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